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4도를 비롯해 의성이 36.9도, 구미와 안동이 34.6도 등 28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도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곳곳에서 나타나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등 29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 광복절인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천의 한 마을에 위험천만한 도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잠시 지켜봐도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는 차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형 택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고도 한참 뒤 또 다른 대형 트럭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신호를 어기는 차량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를 보고 출발한 승합차는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할 뻔합니다. 주민들은 농사일을 위해 이곳을 자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신호 위반과 과속은 당연한 듯 일상이 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녹색 신호를 확인하고도 한참 동안 양쪽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도로를 건너갑니다. 요만치 위험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도 불안하고 또 젊은 사람 같으면 또 몸이라도 좀 빠르지만은 보시다시피 대부분 노약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2번씩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오토바이, 경운기, 자전거, 보행자 사고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은 이 교차로에만 오면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을 느껴왔습니다. 포도밭 전철하다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차가 들어박아 부십니다. 어디 다쳤어요? 갈비뼈 하고 쇄골 하고 다 나가 부십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보통 질서가 없었어요. 무조건 막 달린 거야. 이리 볼모창 하나 신호막 오는데 싹 들어옵니다. 뒷문에 그만 박았거든요. 이 마을에는 178가구에 318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60, 70대 이상 고령자입니다. 주민들은 오늘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도로를 건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사경 설치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시 군마다 축사 신축 허가를 두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시 군마다 적용 강도가 또 달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나규 기자입니다. 유아숲 체험장이 들어설 정도로 청정 지역인 안동시 일직면 용강리. 돈사 건립에 반대하며 주민들이 내건 펼침막과 깃발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외지인이 마을에서 1.2km 떨어진 계곡을 매입한 뒤 지난해 말 주민 모르게 돈사 건축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하천 오염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정 지역을 살려서 어찌 보면은 안동시에 여기 그 관광 거기 그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기 그 돈사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대를 합니다. 안동시의 경우 축사 진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소의 경우 주거 밀집 지역에서 최대 300m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입주 거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주거 밀집 지역에서 800m 이내에는 축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상주시와 비교하면 거리 제한이 많이 느슨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안동시의 축사 허가 신고 건수는 지난해 84건에 올해도 지난달까지 41건에 달한 반면 상주시는 조례 개정 이후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시군마다 주거지와 거리 제한에 대한 강도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땅값이 싸고 거리 제한 적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간마을에는 축사 신축이 몰리고 있어 주민 찬반 요건 강화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도발 행위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말
주요 20개국 오사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선언하고도 수출 규제 등 보호 무역을 일삼는 국제적 배신 행위를 한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한일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돕습니다. 영남대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한의대는 경산시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특별팀을 꾸려 대학 산학협력단은 기술 지원을, 경산시는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는 이미 공과대학의 기술 국산화 지원부를 신설해서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한국경제보복으로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서 독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독도 방문객은 17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났습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인 14일부터 16일까지 육지와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표 대부분도 이미 판매된 상태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4,8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경유지의 지자체 실무협의회가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와 광주, 고령, 합천, 담양, 순창 등 달빛 내륙철도가 지나는 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은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에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논의했습니다. 다음 달 국회 도서관에서 열릴 달빛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을 위한 협의도 있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본이 올해 상반기에 접수한 대구 시민의 투자 자문과 컨설팅 피해 상담은 325건으로 1년 전 133건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피해 상담 사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 정보 등을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던 50대 이상이 64.3%로 가장 많았습니다. 투자 자문 컨설팅 평균 계약 금액은 350만 원 정도이며 위약금 과다 청구와 환급 거부, 지연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9.4%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